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단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산업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이 인수금융 규모를 늘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홈플러스 사태도 터지고 또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사태도 터졌죠. 이런 식으로 M&A 시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인수금융에 많이 들어간 금융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손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정부의 쥐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터지는 손실, 그리고 여기에 인수시장에 끼이는 먹구름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자가 산업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드러나고 있는 균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의 여러가지 손실 사건들을 보실 건데요. 다른 은행들도 많이 터지고 있지만 산업은행 역시 부당대출로 인한 손실들이 많이 나고 있죠. 모 지점장이 자녀 채용 비리와 더불어서 부당대출로 적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떤 회사에서는 횡령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에게 회사 모르게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대출을 내준 산업은행 측에서 이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대출들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했냐? 그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부채가 과도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문제가 되는 곳이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 리스크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1억 3,35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결국엔 문제가 돼서 파산을 했어요. 문제는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같이 손실을 입은 거고, 예전에 KB도 문제없다라고 투자했다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적이 있죠.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자체가 엄청나게 손실을 봤던 거다. 근데 이 손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커다란 손실을 낸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1.3조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2011년에 3조 2천억을 투입해서 대우건설 지분의 50% 정도를 매입했고, 이것을 KDB 인베스트먼트에 1조 4천억에 매각을 했는데, 결국에 대우건설이 매각된 이후 산업은행에게 1조 9천억을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조 2천억을 투입해서 결국 1조 9천억을 배당을 받았다. 그럼 1조 3천억이 손실이 난 거죠. 손실 났는데 성공보수만 750억이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은 샀다 팔았던 그 손실만 낸 거죠. 거기에 막 성공보수 지급하고, 물론 산업은행 측에서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 KDB 인베스트먼트가 뭐냐? 산업은행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저축은행이 자회사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건전성은 좋아지게 만들고 사실 매각하면 손실이 나죠. 그 손실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자회사로 떠넘기기만 할 뿐인 꼼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으세요? 모 회사가 매입한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것을 자회사를 통해 매각을 했다. 그래서 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난 건데 그 자회사에서는 팔았다고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금이 줄줄 새는 상황이냐. 자, 이렇게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했다가 매각하면서 손실이 났죠. 최근에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죠. 특히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은행이죠. 근데 산업은행은 이름부터 앞에 산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설립된 목적이 뭐다? 대한민국의 산업 개발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실기업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수금융시장에 뛰어들어서 부도가 날 기업들을 막으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산업은행이 또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보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수금융시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인수금융시장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인수금융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M&A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지 다른 금융사들도 뛰어들기 좋겠죠. 근데 홈플러스만 보더라도요,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회생밖에 없다. 근데 홈플러스는 문제가 많죠.
인수한 MBK가 실익을 얻기 위해서 회상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절차다. 그러면 인수한 당신네 회장님이 사죄라도 출연하겠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출연할 거라면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고 한다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것은 0원이다. 우리 돈 하나 번 거 없는데 왜 우리 회장님이 사죄까지 출연해가지고 손실을 막아줘야 하냐? 회생시켜줘라. 근데 0원이 아니라 7.9조는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져간 건 아닌데 임직원들이 번 돈에다가 매장을 매각한 돈 이런 것까지 합쳐서 약 7조 9천억 정도를 MBK에서 빼갔을 것이다. 여기에 배당 등으로 최소 수백억이 추가로 회수됐을 가능성, 이것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배 구조를 짜서 상단에서 대출을 일으킨 것을 하단에 있는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로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기업을 살리려고 인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지고 수익 올리고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혹은 뭐 제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MBK가 가져간 기업들이 줄줄이 경영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총 15개의 기업을 보유를 했는데 MBK가 투자한 이후 실적이 악화됐다. 예를 들어 네파는 순이익이 적자가 됐고, 커넥트 웨이브는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며, 빌라이브는 막대한 손실을 이어오고 있고, 롯데카드나 MH앤코 이런 것도 경영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로 괜히 MBK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수를 저만큼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아니면은 살릴 가망이 없었는데 인수해서 단물만 쪽 빼먹고 버리려고 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인수했던 것들이 연이어 무너질 테죠. 그러면 인수금융시장이 타격을 입겠냐 안 입겠냐. 그러니까 온기를 느끼다가 불안을 느끼는 인수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매기로 활약하면서 인수금융에 뛰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효성 네오캠 인수거래나 서브원 인수금융 차환 또는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 이런 인수거래에 참여가 거론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이 M&A 시장과 인수금융업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은행이 과연 좋은 인수금융시장에만 끼어들어가지고 홈플러스랑 별개의 느낌으로 나올까요? 그러기에는 아까 언급한 대우건설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KDB생명, 결국에는 사는의 자회사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보험사 영상 올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KDB생명 자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왜냐면 원래 사는이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금융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번번이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자회사가 됐는데, 생명보험업계에서 KD생명만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공고치인 150%를 넘는 킥스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 최대 1조 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자체가 이미 1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잘못했다가 여기저기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수금융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거는 그냥 산은이 잘못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내 기업들 상황이 어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로 대기업 위기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임직원 연봉 20% 깎고 전 직원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현대제철이 어느 정도 기업이에요? 제철업계에서 2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까지 이러고 있어요. 건설사는 말할 것도 없고 화학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포스코도 신용등급 떨어졌잖아요. 이쪽만 그러냐? 반도체 업계는 괜찮아요? 대기업들마저 이렇게 휘청이는 경우는 IMF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트리거 하나 잘못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기업들이 인수금융을 토대로 어디에 인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내에서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위험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MBK 같은 것들은 인수해서 살리겠다가 아니라 인수해서 단물만 빼먹고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든 회생을 통해서 뭐 국가가 살려주는 부도를 내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행보로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책은행에서 더욱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적다는 소리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근데 이 와중에 정부가 산업은행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여러 가지 막 인수 금융에 뛰어들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혜택을 주겠다. 혹은 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행보가 아니라 산은에서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은에서 요청한 부분을 보면은 배당 가능 이익 중에서 내부 유고 필요액, 즉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배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이 돈을 9,077억 원으로 판단하고 배당금으로 4,327억을 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한 7,500억에서 8,000억을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은을 정부의 국간 채우기용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심하게 든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도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도 산은은 더 많은 배당금을 냈는데 올해 또 엄청 내라는 소리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2021년에 어느 정도 억제가 되더니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고 23년에 억지로 부동산 부양하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24년에 또 엄청난 적자를 냈다. 정부가 괜히 23년에도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24년에도 가계부채를 부양한 이유가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재정적자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느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엔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다? 5년간 500조 정도다. 5년 동안 그 이전 10년에 2배가 넘는 정부 적자가 났다. 이거 메꾸려고 별짓을 다 했죠. 예를 들어서 한은 마통을 통해서 재작년은 물론이고 작년까지도 엄청나게 빌려서 세스펑크를 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이뿐만 아니라 외평기금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 주택도시기금까지 빼다가 적자 메꾸는 것처럼 산업은행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뭐 국책은행, 그 다음에 아까 주택토지공사 이런 데서도 막 배당 받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 건전성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만 만드는 거다. 사실 우리나라는 언제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예요. 다만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자 나는 것을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부양을 시키고 그걸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국가를 지원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재정적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국가부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잖아요. 추경호는 이름 자체가 추경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추경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냐. 국가부채 안 늘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뒷감당을 산은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재정적자로 버티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올 문제들,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갈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서 버티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허그도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HF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SGI, 서울보증보험 어때요? 서울보증보험 상장 성공했다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815억 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를 했다. 보유 지분 중에서 10% 매각해가지고 배정과 대금 회수를 완료했다. 1,815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회수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아직도 5조 6천억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남았다. 회수해야 돼. 그 중에 일부인 1,800억 정도만 회수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KDB 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1조 넘는 돈 투입했다고 그랬죠. 1조 5천억이 투입이 됐으나 여전히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 맨날 여기 와가지고 뭐 라이트하우스는 뭐 정치적 이야기를 하느니 저는 경제 이야기하고 정책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로 토대로 부동산 부양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들을 또 티 안 내려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메꾸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보증해주고 이러니까 보증 점점 더 위험해지죠. 보증 포함해가지고 공공기관 부채가요. 가계부채랑 맞먹는 한 1,800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나아질 것이냐? 기업부채 요즘에 보면은 GDP 대비로 IMF 때 넘어섰죠. 근데 그 경제가 뭐라도 해결이 됐어요? 오히려 허그도 보증을 줄이고 있고 서울보증보험도 예보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죠. 보증으로 해주다가 이제는 슬슬 회수가 들어가는 시기라. 이게 얼마나 위험해진 상황이냐. 그 여파 중에서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산업과 국가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업은행 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책은행이 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금 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업은행이 이 정도가 될 정도면 국가기관들이 보증을 줄이고 국책은행은 인수금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정도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공적 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회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혈세로 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가 건전성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엔 부채를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져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건설은 망하면 나라 망한다. 부동산 망하면 나라 망한다. 맨날 그런 식으로 부추기죠.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고.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나라가 계속 망하고 있는데 나라 망하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말 돌려가지고 지들이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라 망치고 돈 먹는 인간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매국노라고 부른다. 자, 결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인수금융시장에 많이 끼어들고 있다. 근데 최근 뭐 홈플러스 사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수금융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인수금융에 끼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드는 거죠. 즉 저렴한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수금융에 뛰어드는 산업은행이 그만큼 손실을 뒤집었을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KDB생명 같은 경우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매각에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자회사에서 다시 인수한다,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떨이로 팔아내서 안 팔려가지고 편의점 폐기처럼 나온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1조 5천억 정도로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건전성이 개판이에요. 그럼 계속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 상황에서 손실나는 것들 보면 어때요? 인수금융했다가 헐값에 매각해서 손실나. 누가 봐도 건전성 안 좋은데 개판으로 평가해가지고 손실나. 도구나 카우나 들어가지고 막 횡령하고 부당대출해가고, 그런데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또 배당잔치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도 많죠. 산업은행조차도 엄청난 손실을 낼 수 있다. 일례로 이번에요, 정부에서 오히려 배당 더 많이 늘렸죠. 근데 산업은행의 수익은 감소했어요. 1조 가량. 근데 정부에서는 뭐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이런 데를 토대로 뭐 과거 공공기관 기금 빼다 쓰듯이 적자 메꾸려고 그런 데도 연끌해가지고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문제는 산업은행이 이래가지고 망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국책은행인데 정부가 망하게 두겠어요? 망하게 생기면 오히려 자금이라도 쏟아붓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이게 올라올 정도면, 인수금융시장이 뛰어들 정도면 기업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소리고, 그랬을 때 기업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무너지는 금융권들은 얼마나 많겠냐.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라. 내가 지금 나라 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나라 망하라고 하는 인간들은 제가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안 그러면 경제 무너진다고 했을 때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화폐 가치 하락이니 공급 부족이니 이딴 이야기 해가지고 집값 계속 올라가라고 부추겨가지고 가계부채 잔뜩 늘린 그 인간들이지? 저는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망해가는 경제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 또 댓글 달릴 거예요. 산업은행 예금 빼야 되나요? 예금 빼지 마세요. 산업은행 예금 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이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금융권 이런 것들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거의 눈앞으로 왔다. 몇 년째 적자 보고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국책은행의 움직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보이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